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강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호에 대해서 배웠었죠? 신호와 시스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시스템이 있어야 신호가 의미를 가지는 거고, 신호가 없으면 시스템은 아예 존재하기조차 힘든, 약간 둘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이전 시간에 다 얼추 설명을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시스템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가가지고 임펄스를 시그널을 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임펄스 시그널을 때린 다음에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다 라고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 알고 인풋만 알면, 아, 이 시스템은 내가 이런 인풋 줬을 때 어떤 아웃풋을 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존의 사람들이 표현을 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배워볼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적혀있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인풋을 어떤 함수를 넣었을 때 아웃풋은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쳐서 구해지느냐 라는 게 이제 컨볼루션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 전기과 학생들이 신호 분야로 진학을 하기 전에 마주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물론 이때 컨볼루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이게 일단은 막 리미트 막 인테그랄에서 막 K는 1부터 막 무한대까지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고등학교 때 막 그런 수열 이런 것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맨 처음에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쉬운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강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꼭 끝까지 한번 컨볼루션까지 제대로 배운 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신호에 대한 건, 신호란 어떤 거였죠? 네, 시스템이 존재를 할 때, 그러니까 회로에서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어떤 회로에 들어가는 독립전원, 그러니까 독립전압원 혹은 독립전류원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출력 신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관심 있는 어떤 한 지점, 한 포인트의 전압이나 전류, 이런 것들이 이제 출력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두 번째, 신호의 표현은 시간 영역에서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은 우리가 어떤 신호를 시간을 따라가면서 쭉 볼 때 그 크기가 뭐 커졌다 작아졌다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거를 보는 게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의 표현은 그 주어진 우리의 신호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주파수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한 것,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쉽게 사인에 대한 예만 들었지만, 만약에 우리의 신호가 시간 영역에서 막 이렇게 둥글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쪽이 많이 없고 여기만 이렇게 있는 뭐 그런 애가 되겠고요. 여기서 막 엄청 막 뾰족해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생긴 애다. 그러면은 요것만으로 끝나진 않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뭐 여기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존재하다가 여기 튈 수도 있고 끝까지 다 존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로우 패스만 가지고 잘린 형태는 아닐 거다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또 특별한 신호 두 가지 배웠죠. 첫 번째 신호가 이제 그 임펄스 시그널, 시스템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고 했던 신호고요.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닛스텝 시그널. 유닛스텝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회로를 켰냐 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 답 적을 때 이거 꼭 적으셔야 돼요. 아니면 t가, 그러니까 우리가 답 적을 때 그 문제에서는 ut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ut라는 거를 까먹고 풀 때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을 쓸 때 그냥 뭐 사인 몇 이러면은 교수님에 따라서 감점시키시는 분도 계세요. 거기서 꼭 ut를 붙이거나, 근데 막 2초부터 해서 내가 ut를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막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뭐 그렇게 답을 쓰고 옆에다가 t는 2초부터 이상에 적용되는 답임,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적어 주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뭐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시스템이라는 거는 정의를 따지자면 이렇습니다.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사이의 관계. 그래서 보통 그 시스템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어떤 펑션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펑션의 인풋이 입력 신호가 되겠고요. 출력이 출력 신호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펑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아웃풋 투 인풋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들을 잘 보시면 어떻게 노테이션이 돼 있는지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만약에 뭐 A to B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A가 그 트랜스퍼 펑션의 출력이 되겠고 B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투 인풋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종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로우 패스 필터 잠깐 말씀을 드렸죠.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저주파를 패스, 통과시킨다. 고주파 잘라내는 필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이 패스 필터, 저주파를 잘라낸다. 그다음 노치 필터. 노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주파수만 소거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애가 자꾸 막 하고 도만 가지고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거슬리죠. 그 경우엔 노치 필터로 도에 해당하는 주파수만 자르는 노이즈 캔슬링 뭐 그런 이어폰 같은 거 쓰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적용되는 게 이제 노치 필터.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딜레이를 하는 애도 필터는 아닌데 얘도 이제 시스템이라고 간주를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를 저장을 했다가 2초 뒤에 내뱉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클락을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버퍼들, 이런 애들도 이제 시스템으로 따지자면 타임 딜레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풋에서 아웃풋에 어떤 변화를 주고 그 변화를 나타내는 관계에 해당하는 애니까.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풋 대비 아웃풋의 관계니까 인풋을 요거로 설정을 했고 아웃풋을 여기 흐르는 전류라고 했으면 요거분의 요거, 뭐 요거에서 요거로 오는 관계식, 그게 이제 이거의 시스템이 되겠고, 요거에서 요거도 될 수 있고, 요거에서 요거도 될 수 있고, 뭐 요거에서 요거도 될 수 있고, 아웃풋에 따라서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풋 대 아웃풋 사이의 관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표현.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데 항상 땅 쳐가지고 반응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 과거의 사람이 땅 쳐서 본 결과를 기록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제가 실험하기 전에 또 땅 칠 필요 없이 제가 넣고 싶은 인풋에 대해서 요거를 어떤 계산을 하면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그 사이에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해놓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거 역시 신호와 마찬가지로 시간 영역에서와 주파수 영역에서 두 개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표현을 해도 얘를 구할 수 있고요. 얘만 표현을 해도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관계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 일단 바로 얘를 구하는 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은 그 임펄스 입력에 대한 그 출력을 뽑은 그 그래프를 우리가 시스템의 그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다고 해봐요. 우리가 그 지난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는데 요 경우에는 회로 이론 강의를 안 듣고 바로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풋에다가 그 스텝 펑션을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아웃풋이 뜨냐면, 스텝 펑션 아까 배웠죠? 만약에 인풋이 0초에 5V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아웃풋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5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 네, 요런 식으로. 결국에 T가 무한대로 가면 5V고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왜냐면 키기 전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점점 캡이 차는 그런 모양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요 인풋을 넣는 게 아니라 V 인에
스위치를 키자마자 끈 거예요. 키자마자 끄면 여기 전압이 어떻게 걸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딱 키는 순간 약간 딱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껐으니까 다시 꺼지겠죠? 그래서 팍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1강에서 막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으로 로우 패스 필터링해서 그 스텝 펑션이랑 그 임펄스 펑션에 대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취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나 봤었죠? 자, 어때요? 여기 지웠네? 요게 로우 패스 필터의 가장 기본적인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의 회로는 시간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애는 우리는 로우 패스 필터의 표현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주파수별 그 증폭되는 그 정도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주파수가 0주파수는 뭐냐면 그 DC 게인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AC는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DC는 주파수 성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DC는 주파수 0인 어떤 그 교류 회로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DC에 대한 분석은 여기다가 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DC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냐? DC 같은 경우에는 그 DC 입력을 주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얼마의 아웃풋이 나오는지 그걸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5V를 걸면은 엄청 시간 지난 뒤에 여기에 5V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0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로우 패스 필터링이라고 했죠. 그럼 로우 패스 필터 하는 주파수 이전까지는 거의 패스를 합니다. 이거랑 똑같이 나아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우리가 패싱 하려고 하는 그 오메가 제로, 여기서는 이제 그 RC를 통해서 그 로우 패스 필터링 주파수를 알 수 있지만 그거는 일단 범위에 넘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약간 좀 더 자세히 그리자면 부드럽게 여기까지는 웬만큼 있다가 여기서 확 떨어, 좀 더 라인을 급격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있다가 확 떨어지는.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그냥 팍 떨어지게 하고 싶은데 이런 간단한 회로만으로 구성된 로우 패스 필터는 아무래도 성능이 안 좋아서 로우는 당연히 패스를 하지만 하이를 완전히 블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시간 영역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이거를 가지고 이 시스템은 로우 패스 필터 시스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맞게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임펄스를 때릴 필요 없이요. 네, 그러면은 하나만 더 저희가 시간 영역이랑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일까요? 자, 그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임펄스 때려봐야 된다 그랬죠? 스위치 키자마자 꺼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C가 있기 때문에 타임 컨스턴트가 존재를 해서 키자마자 꺼도 바로 안 꺼지고 켰을 때 여기에 약간 차있던 그 전하가 모두 저항에서 소모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전압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소모되는 그 타임 컨스턴트 RC의 비율로 점점 여기서 전압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디 전하를 저장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는 만큼 걸리고 끈 만큼 꺼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스위치를 키면 요거는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스위치를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집니다. 자, 어떤 모양이죠? 임펄스인데 임펄스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올패스 필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임펄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이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는 신호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시간 영역에서 표현이 임펄스랑 똑같다면 주파수 영역에서도 임펄스랑 똑같겠죠. 그래서 쭉 끝까지 모든 영역대의 주파수를 다 통과시킵니다. 다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1. 증폭량이 감소되는 거 없이 다 1이라는 얘기죠. 아까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DC에서는 똑같이 증폭량을 다 가지는데, 다 패스하는데 DC는 점점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못한다는 거죠. 증폭량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빵! 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로 넘어가진 않아요. 마이너스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뭐 준다는 얘기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의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데, 네,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만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올 패스 필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그 시스템을 그 시간 영역에서 혹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 기록된 결과를 가지고 쉽게 써야겠죠. 내가 주려고 하는 다른 어떤 사인 인풋, 코사인 인풋에 대해서는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지도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야 시스템에 대한 기록이 좀 의미가 있는 거지. 임펄스 인풋에 대해서만 우리가 결과를 적어놨다면 그것만 또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결과가 아니겠죠. 시스템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쉬운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파수 영역에서 시스템 표현된 걸 가지고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을 알아내는 방법. 주파수 영역에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을 필터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 주파수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영역에서 막 뾰족하고 이런 게 있으면 하이프리퀀시 성분이 있는 거라고. 입력 신호가 하이프리퀀시 성분이 없는 애를 우리가 만약에 했다고 해봐요. 좀 더 쉽게 사인들로 이루어진 애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주파수들만 이렇게 성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그 표현을 했을 때 얘가 밴드 패스 필터예요. 밴드 패스 필터는 뭐냐면 로우 패스 필터도 아니고 하이 패스 필터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밴드만 통과시키는 애예요. 밴드 패스 필터. 지금 로우 패스 필터라고 이미 적어놨는데 그럼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할게요. 로우 패스 필터인데 주파수를 굉장히 빠듯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엄청 조금만 통과시키고 다 통과를 안 시킬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출력 신호는 어떤 신호가 나올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곱한다는 의미는 두 개를 겹쳐서 그려본 다음에 겹쳐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주파수의 증폭량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출력 신호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똑같은 크기로 그려지고 이거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더 작은 애가 더 작게 증폭비를 가지니까 더 작아지고, 네, 출력 신호의 주파수들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로우 패스 필터링 했을 때 그 뾰족함이 사라지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주파 성분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얘는 어떤 그 특정한 뾰족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고, 그러면 대충 인풋 신호를 뭉뚝하게 표현한 그런 그래프가 아웃풋에 나타난다는 거를 우리가 인풋 시그널을 다시 때리지 않고도 요 정보만으로 다시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가져왔는데 흐릴까봐 다시 그려드리면 뭉툭하네.
그리고 마지막은 노란색으로 더 뭉툭하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파란색 신호, 그러니까 출력 신호가 임펄스 때렸을 때 출력 신호가 이렇게 나온 애는 가장 그 로우 패스 필터링이 약한, 그러니까 주파수대가 높이 있는 애를 통과를 했을 때 하이프리크 성분이 남아있죠. 급격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좀 더 뭐 여기까지 살아있는 애가 그려질 거고, 파란색은. 주황색 같은 경우는 뭐 그려보죠 한번.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 흰색 대신 노란색으로 다고 하면 빨강색은 여기서 꺾이는 애가 되겠고, 증폭빈 1이죠. 파란색은 여기서 꺾이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그려서 겹쳐 그린 다음에 곱해야죠. 빨강색은 이렇게 되니까 빨강색으로 표현되는 애는 이걸 파란색으로 하지 말고 맨 처음 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애는 아까 1, 그리고 줄어든 거, 그리고 엄청 줄어든 거 요건데, 이제 빨강색으로 표현되는 애는 1 똑같죠? 여기서도 1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에서 약간 줄어든 거, 네, 얘가 되겠고, 보시면 노란색보다 하이프리크 성분 좀 더 있으니까 당연히 노란색보다 급격함을 약간 더 가질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원 함수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파란색 같은 경우 파란색 겹쳐서 그리면 여기까지 다 1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 1이에요. 그럼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입력 올패스 필터는 비록 아니지만 주어진 입력 신호에 대해서는 올패스 필터처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네, 똑같지가 않네. 네, 이렇게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황색보다도 하이프리크 성분이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급격한 거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관점에서 이해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영역에서 아웃풋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컨볼루전이라는 계산 방식이 들어가야지만 표현이 되는 그러한 건데요. 식을 보시면 엄청 복잡하죠. 지금 식을 보자마자 포기하고 공부를 안 할래, 혹은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식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최대한 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식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지금 변수가 우리가 맨날 하나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만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변수가 두 개로 보이는데 적분하는 변수는 또 t가 아니라 타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그 ft와 gt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f 타우와 g 타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히려 t를 어떤 상수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분하는 변수는 지금 타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ft를 정해놨어요. ft를 입력신호를 델타로 정해놓고 그 출력하는 그 LPF 시간 도메인에서 어떻게 그리면 된댔죠? 네, 임펄스 펑션에 대해서 리스폰스, 그거가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이거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아까 어떤 식으로 됐죠? 요 그래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파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웃풋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아까 전에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쉬웠어요. 여기에서 그냥 이거 겹쳐 그린 다음에 보이는 대로 곱하면 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곱하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고 아까 지난 시간에 신호의 평행이동과 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평행이동한 타우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반전은 왜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변수가 t가 아니라 타우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t죠. 자, 이거 반전을 먼저 하고 평행이동한 걸까요? 평행이동을 하고 반전을 한 걸까요? 요것도 제가 컨볼루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전을 한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야 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입력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컨볼루션 관계를 했다는 의미는 이런 식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Vout은 타우죠. 그 다음에 H의 T-타우. T-타우는 타우가 기준이니까 타우 마이너스 t로 쓰는 게 낫죠.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t d 타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Vout의 어느 시점의 Vout은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쉬운지 아세요? t에다가 무조건 뭘 대입해 보는 거예요. 보통 이거 그냥 계산할 수 있다고 시간 오래 걸릴까 봐 몇 번 대입해 보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대입을 한 다음에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대충 감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거 보시면 0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Vout 0. 0은 인테그랄 하고 V 인의 타우의 H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네,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H, 요게 지금 HT예요. 요거는 V in T, 요거는 V out T. 네, 요거를 Y축 대칭 아까 나왔죠? Y축 대칭 시키면 요 그래프죠. 그거를 얘랑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Y축 대칭한 걸 여기다 하고 곱합니다. 두 개를 곱하면 어떤 게 되죠? 여기서는 여기 그 Y축을 제외하고는 V인이 다 0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던 아무 계산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0에서의 값이 지금 이 적분식이 의미하는 거는 두 개를 곱한 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다는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바로 직전까지 0이니까 더할 필요 없고 0 이후로도 더할 필요 없으니까 적분 구간이 그냥 0에서의 두 개의 곱이 되겠죠. 그러면 Vout 0은 입력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한대고 얘는 1일 테니까 뭐 무한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출력 신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얘도 임펄스랑 똑같은 무한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Vout 자리에다가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공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한번 그래도 넣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V 인에 조심하세요. 여기 1이 아니라 타우입니다. 그 다음에 H에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1 D 타우. 자, 요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요거를 뭐 먼저 해야 된다 했죠? 먼저 반전시키고 1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시킨다. 그러면 반전시키고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떤 애가 나오죠? 반전시키고 1만큼 옮기면 요런 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두 개를 곱한 거를 적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다행히도 V인이 임펄스 펑션이라 쉽기 때문에 0 아닌 데서 다 죽어버리죠. 그러면 0에서 요거 곱하기 요만큼. 그러면은 뭐 물론 무한대 곱하기 조금 더 무한대긴 하겠지만 얘보다 조금 적은 애가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그 다음도 계속 표현을 해볼까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 2라 그러면은 이제는 감이 오시죠. 반전한 걸 조금 2만큼 평행이동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다 없애고 여기만 고려하면 되죠. 그럼 더 작은 값이겠죠. 그럼 더 작은 값. 그럼 계속 더 작은 값, 더 작은 값, 더 작은 값. 그러면은 출력 신호가 이렇게 쭉 오는 애가 될 텐데 누굴까요? 아까 봤던 얘죠. 시간 도메인에서의 출력값. 제대로 구해진 게 맞죠. 임펄스 신호에 대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취하면 기울기에 따라서 요런 애가 나오는데 요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패스 필터링의 그 기울기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넣으면은 그때의 출력 신호는 시스템의 그 타임 도메인 표현이랑 똑같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똑같이 나왔죠. 지금 그리고 다음으로 해볼 거는 이제 아까 임펄스 펑션에 대한 입력이 아니라 이번에는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그 출력을 한번 구해 볼 텐데요. 그 지금 이 LPF,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링 하는 그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 반응은 이거는 입력 신호가 뭐든지 항상 임펄스에 대한 아웃풋을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력 신호가 바뀌게 되겠죠? 이게 입력 신호가 이제 0에서 이제 스텝으로 튀어가지고 이제 1로 오는 건데 타임 0에서의 값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0에서 약간 커졌을 때부터 1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경우에 출력 신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신호는 그 시스템을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0초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0초에서 아까 0초에서는 제가 0이라고 말씀드렸죠? 0 곱하기 어떤 숫자가 1이 오든지 0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반전시킨 거를 타임을 조금씩 1초, 2초 평행이동을 하면서 1초, 2초 평행이동을 하면서 곱해지는 그 적분되는 즉 이걸 곱하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 1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시스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한 값이 즉 그 해당하는 초의 이 출력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왔을 때를 생각을 해 보시면 약간 적분됐겠죠. 그래서 1보다는 조금 더 작게끔 1보다 조금 작게끔 여기서 한 요 정도 되겠고 그리고 이게 점점 갈수록 이게 더 이렇게 올 텐데 나중에 많이 되면은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t가 클 때의 아웃풋을 구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가지고 적분해 보시면 여기서 조금 더 이동한 거랑 처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동한 거랑 그 새로 늘어나는 면적이 여기가 더 작고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출력 신호가 늘어나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컸다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수렴하는 부분은 이제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거랑 같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강에서 다뤘었던 그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링을 취했을 때 나오는 그 로우 패스 필터링이니까 하이 패스한 뾰족뾰족한 성분은 다 사라지고 나오게 되는 이러한 그 뾰족함이 깎인 뭉툭한 그래프 그게 맞게 잘 구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네, 콘볼루션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볼루션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아웃풋을 구하기 위해서 콘볼루션이라는 그러한 계산을 해야 우리가 아웃풋을 구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가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했던 것처럼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빵 때리고 걔가 시간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건데 그럼 인풋 신호에 대해서 각 시간별로 곱해주면은 편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아웃풋이 나와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반전을 시켜서 평행이동한 거를 적분을 해야 이런 출력 신호가 나오느냐라는 의문점이 드실 텐데 그러니까 즉 말씀을 드리자면 아웃풋을 구하기 위한 계산 과정에 왜 요 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식이 수식적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념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약간 좀 쉬웠습니다. 우리가 입력 신호를 피아노로 도, 레, 미를 각각 0초에 도를 내고 1초에 레를 내고 2초에 미를 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크기는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도, 레, 미. 도레미의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게 아마 나중에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도, 레, 그 다음에 미. 네, 이런 식으로 0초, 1초, 2초에 누가 피아노를 딱딱딱 친 거죠. 지금 제가 잠깐 녹음을 해왔는데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레, 네, 이런 식으로 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은 페달을 밟지 않은 시스템과 페달을 밟은 시스템에 대해서 출력 신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서 일단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은 페달을 밟지 않은 시스템은 임펄스 펑션이 그러니까 임펄스 펑션, 임펄스 리스폰스, 즉 그 시스템의 타임 도메인에서의 표현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일단 페달을 밟지 않았죠. 페달을 밟지 않고 0초의 임펄스 펑션, 그러니까 도를 엄청 세게 팍 눌렀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네, 도에서만 딱 들리고 1초, 2초에 아무 도에 그 이어지는 음이 없죠. 그래서 페달을 밟지 않은 시스템은 0에서만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시스템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 레, 미를 눌렀을 때 이거는 아웃풋으로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까요? 이거는 당연히 0초에서 그대로 우리가 도가 들리고 그 다음에 1초에서 레가 그대로 들리고 그 다음에 2초에서 미가 그대로 들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그러면은 이번엔 페달을 밟는 시스템에 대해서 도, 레, 미를 입력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까요? 자, 그러면 한번 페달을 눌렀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초에서 도가 세게 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음이 작아지죠. 예를 들면 로우 패스 필터링과 비슷한 형태로 페달이 구현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이런 식으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출력 신호는 어떻게 바로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도가 맨 처음에 0초 때, 그러니까 출력은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는 0초 때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0초 때 우리는 도밖에 못 듣죠. 0초 때 우리는 도밖에 못 듣고 1초 때는 우리는 어떤 신호를 들을 수 있을까요? 도가 약간 페달을 밟았으니까 약간 약해졌겠죠. 약간 약해진 도랑 그 다음에 우리는 1초 때 세게 친 레를 같이 겹쳐서 듣겠죠. 도와 레의 화음을, 하지만 도가 약간 작은. 그러면 2초 때는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까요? 2초 때는 도는 페달을 밟은 지 오래됐으니까 엄청 작게 들릴 거고 2초 때는 도는 작게 들리고 그 다음 레는 페달을 밟고 레를 친 지 1초밖에 안 됐으니까 한 요 정도 작아졌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바로 미겠죠. 네, 그러면 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컨볼루전을 그렸을 때 과연 요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달을 밟은 거를 이제 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반전을 시켜서 여기서 점차 0초, 1초, 2초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0초에서 도밖에 없죠. 그래서 도밖에 없죠. 그 다음에 1초, 1초에서는 반전시킨 다음에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도가 약해지고 레가 강해진 그 그래프가 더해진 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초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초라고 하면
여기 두 번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는 제일 작고 레는 그 다음으로 작고 그 다음에 이번엔 미가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전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어떤 시점에서의 그러니까 0초에서 일어난 시그널이 1초나 2초 때 얼마만큼 달라졌는가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출력 신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초에서의 출력 신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0초에서의 신호가 1초만큼 지난 거와 1초에서의 신호가 바로 들어온 것, 그거의 중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0초에서의 시그널이 그 1초만큼 지났을 때 감쇄된 거를 알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0초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초에 해당하는 1초에서 나온 시그널은 막 따끈따끈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시그널은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0초 걸 이거 곱하고 1초 걸 이거를 곱하려면 얘를 반전을 시켜줘야겠죠. 마찬가지로 2초에서의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초에서의 소리를 생각을 해보면 0초에서 낸 우리의 도는 가장 작아졌겠죠. 그리고 1초에서 내는 우리 소리 레는 중간 정도로 작아졌을 거고요. 3초에서 우리가 막 따끈따끈하게 낸 미는 가장 큰 소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0초에서 낸 소리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곱해서 더하고 1초에서의 레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2초에서의 미는 따끈따끈하게 요걸 곱하고 그러려면 반전을 시킨 다음에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것만 살짝 곱하면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알았어야 되는 거가 컨볼루션이라는 식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아웃풋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도와준 거죠. 네, 그래서 컨볼루션에 대한 수식적인 계산법과 개념적인 이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강의 요약, 오늘 시스템 배워본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에 대한 요약과 시스템에 대한 요약을 한꺼번에 진행을 할 텐데요. 신호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입력된 어떤 전원, 그걸 의미하고, 출력 신호라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싶어하는 어떤 지점의 전압이나 전류, 그거의 시간에 따른 파형이나 아니면 주퍼스 구성 요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입력 신호, 출력 신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종류는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노치 필터, 이렇게 필터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타임 딜레이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가지각색의 무한개의 시스템이 존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필터와 타임 딜레이 시스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만 그 타임 도메인에서의 모습이나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모습을 외우고 있으시면 본인의 아웃풋 답이 나왔을 때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인파, 그러니까 사인 신호에 대한 표현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거의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은 크기, 주파수, 위상을 고려를 해서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요 신호에 대한 표현은 그 주파수 성분, 주기 성분 이것만 떼서 구성 요소별로 내 신호가 어떤 주파수 얼마 가지고 있고 어떤 주파수 얼마 가지고 있고 그거를 표현한 게 주파수 영역에서의 시간 영역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수하게 배워본 신호 2가지 있죠. 델타,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 임펄스 시그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니스텝 시그널. 그래서 임펄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이냐, 그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땅 때려보고 분석할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텝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몇 초에 우리가 전원을 켰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초에 시작한 시그널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유니스텝 시그널을 타임 딜레이에서 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쓰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한 거는 시스템에 표현하는 방식, 시스템도 물론 신호처럼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은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크기를 표시한 것, 주파수 영역에서의 표현은 어떠한 신호가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 성분들을 적어 놓은 거라면,
그 시스템에서의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과 주파수 영역에서에 대한 표현은 시간 영역에서의 시스템의 그래프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그린 것, 즉 임펄스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파수 영역에서에 대한 그 시스템의 표현은 어떤 주파수는 얼만큼 증폭해서 내보내고 어떤 주파수는 얼만큼 증폭해서 내보내는 그 증폭비를 이렇게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물론 1보다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 원래 시그널보다 더 크게 낸다는 얘기고 1보다 작아지면 원래 거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커지는 경우에는 발산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무한대로 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과 해서 신호와 시스템에 대해서 다 배워보았고 오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